신수연 기자입니다. 꼬마 빌딩을 갖고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오늘은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빌딩 업계 20여 년간 종사하고 있는 진아인에셋 대표 이진석입니다. 아니, 꼬마 빌딩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꼬마 빌딩을 갖고 있으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 우리 신기자님도 빌딩을 하나 사시면 제일 좋으신데. 저 진짜 간물주. 정말, 건물 정말 사고 싶습니다. 또 오늘 어떤 사례 이렇게 갖고 오셨죠? 강남,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강북에 대학가 해가지고 세 가지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네. 청담동 건물부터 그러면은 한번 네네. 알려주세요. 호텔 프리마 인근에 있는 빌딩으로 2021년 10월 달에 65억에 거래됐습니다. 그 대지 면적은 71.9평에 연면적이 249.83평. 매매 금액이 65억인데 취득세가 4.6% 정도 들어가서 2억 9,9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등기 수수료가 650만 원,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0.9% 하면은 5,8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대출 금액이 3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거래 금액의 한 50% 정도를 대출로 활용했고, 대출 이자는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연 한 6% 정도 보면은 연간 한 1억 9,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제외하면 수익률이 청담동임에도 불구하고 3.8% 정도 나오는 매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유명하신 그 연예인이 매입하신 건물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특징은 건물을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라서 임대 수익률이 꽤 괜찮게 나오는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통으로 임대를 주면 강남의 중소형 빌딩은 임대 수익률이 개별로 층별로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 임대료가 2,700만 원. 2,700 나왔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실투자금은 33억 6,400 정도. 네네. 본인의 투자 수익률은 3.8% 정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21년에는 65억 정도 했던 건데 네네. 이런 거 지금 시세는 대략 얼마가요? 지금은 한 90억은 갈 것 같습니다. 시세가 최근 들어서 뭐 유동성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금리가 올라가서 거래는 최근 한 1년 사이에는 좀 덜 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한 90억 정도까지는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진짜 간물주. 그다음 우리 반포동에 있는 건물도 또 갖고 오셨다고요? 네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은 반포동인데 강남대로에 인접해져 있습니다. 강남대로의 이면도로라고 보면 돼요. 신논현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달에 거래된 건물입니다. 거래 금액이 51억이었고 취득세가 4.6% 해가지고 2억 3,460만 원. 그리고 등기 비용이 법무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인데 이게 한 510만 원 정도 됐고요. 중개 수수료는 0.9% 하면은 4,59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을 거래 금액에서 한 50%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25억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현재는 금리가 뭐 6% 전후 됩니다. 그러면 연간 이자 비용이 1억 5,3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22억 4천 정도 되는데 22억 4천을 투자하면 연간 1억 1,700만 원 정도 해서 수익률이 5.2% 정도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51억을 주고 올해 샀는데 네네. 월 임대료가 2,250만 원. 네. 전체적으로 수익률은 5.9% 정도 나옵니다. 보증금 비중이 또 이거는 5억 9천 정도 됐어요. 보통은 꼬마 빌딩의 보증금 비중은 5% 전후가 되는데 건물의 특징에 따라서 보증금이 3%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1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보증금이 많은 케이스였죠. 그래서 6억 정도가 보증금이 있었고 월세도 2,250만 원 정도. 월세가 잘 나오는 매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래가 잘 된 이유가 임대 수익률이 좀 안정적이었고 보증금 비중도 높았고 그다음에 대출도 50% 정도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도 좀 있었습니다. 앞서 해주셨던 거는 이제 사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었고 네네네. 요거는 어떤 건물이었어요? 건물을 전체를 근생으로 해서 고시텔처럼 활용하고 있는 건물이었는데 원룸은 고시텔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RTI나 DSR 이런 규제 때문에 15억 초과되는 주택은 대출을 충분히 많이 빼기는 어렵거든요.
지난 정부에서도 그 고가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택 상품은 대출을 많이 활용하기 어렵지만 업무 시설이나 그 근린생활 시설로 되는 것들은 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반포동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근생으로 구조가 용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강남하고 서초를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드렸으니까 서울의 대학가 메카라고 하면은 신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촌역 주변에 있는 근생 건물을 뽑아왔습니다. 이 건물 또한 역시 2021년 1월 달에 거래된 건데 이 건물도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는데 풀옵션 원룸으로 대학생들한테 임대를 놓는 상품이었어요. 거래 금액은 53억이었고 취득세가 2억 4,380만 원 정도 들어갔고 등기 비용은 530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4,77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월세가 2,500만 원 정도 나왔고 거래 금액이 53억이었는데 보증금 비중이 9억 정도 됐습니다. 꽤 보증금 비중이 높았고 대학가 원룸이니까 그 지방에서 부모님들이 월세 비중은 조금 덜 내더라도 보증금 비용을 높이려고 보증금을 많이 디파짓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세도 잘 나오는 상품이었어요. 건물이 관리가 잘 돼 있었고 옵션도 잘 들어가 있어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상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6.8% 정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뭐 대출을 한 50% 정도 활용해서 26억 5천 정도로 대출을 활용하면 연간 이자 비용이 1억 5,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내가 투자한 금액이 약 20억 정도 됐는데 연간 1억 4,100만 원 정도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보증금을 차감하고 나면은 6.9% 정도 가까이의 임대 수익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케이스죠. 53억에서 26억 정도 대출을 받고 보증금이 1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대출금하고 보증금하고 차감하면 35억 정도가 타인 자본이었고 자기 자본은 20억 정도가 투입된 겁니다. 20억 투자해서 연간 1억 4천 정도 이익이 생겼으니까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53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네. 내 돈은 실제 20억 네. 쓴 거네요. 네. 구매 빌딩을 구입할 때 네. 이러한 점은 정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빌딩 절대 사면 안 된다. 이제 건물들이 20년 전후 되면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택 같은 상품은 대출에 대한 제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근린생활 시설이나 업무 시설 이런 걸로 용도 학원, 뭐 병원, 의원 뭐 이런 걸로 다양하게 바꾸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위반 건축물이 없어야 됩니다. 구청에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하려면 건축사가 신청을 하는데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용도 변경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부터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 없는 건물 또는 있다면 위반 건축물을 해제해서 그 정상화 시켜놓고 난 다음에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면적이 또 주택 상품하고 근린생활 시설하고 규제가 달라요. 규격이. 그래서 업무 시설이나 뭐 근린생활 시설은 134제곱미터당 한 대씩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주거 시설은 가구당 0.7대 뭐 이런 규정이 좀 밸런스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할 때 주택인 상품을 근린생활 시설로 바꾸거나 그렇게 바꿀 때 주차장 면적에서 규격에 안 맞으면 용도 변경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대수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서 두 가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년 꼬마 빌딩 시장은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저금리 때는 꼬마 빌딩이 굉장히 좀 좋은 투자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빌딩 시장이 과거에도 쭉 그래왔었던 것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이 빌딩 시장에도 있습니다. 특히 꼬마 빌딩 같은 경우도 소규모 투자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호하시는 지역들이 많이 정해져 있거든요. 마포의 서교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강남 3구라든가 용산의 뭐 삼각지나 이런 지역 또 6호선 라인 뭐 이런 데를 많이 찾으시는데 꼬마 빌딩 시장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부익부 빈익빈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뭐 금리 때문에 수요가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요 지역에 나오기 어려운 지역에 매물을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데서 기회를 찾아보실 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